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고요. 역시나 놀토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모델, 무려 CES에서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된 월드 프리미어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바로 벤츠입니다. 벤츠의 신형 CLA가 세계 최초로 이번에 CES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저랑 함께 쭉 한번 돌아보시죠. 네, 이 CLA는 CLS의 소형차 컨셉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죠. 2013년에 출시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75만 대가량이 팔린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CLSA의 풀체인지 소식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벤츠가 모터쇼가 아니라 CES에서 신차를 공개하는 건, 그것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차량 가까이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처음에 딱 드는 느낌은 전체적으로 와 진짜 작아진 CLS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차량이 1세대 CLA보다는 2mm 정도가 낮아졌는데, 보시면 제가 5손가락을 쫙 뻗을 수가 없죠. 그것보다도 더 차량이 아래에 내려와 있어서 묵직한 안정감을 주고요. 이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는 이 벤츠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져와서 상어코 모양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헤드램프 쪽도 보실게요. 헤드램프도 LED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완전히 각진 형태는 아니고 이 마치 쿠페의 그 유려한 그 루프라인처럼 살짝 곡선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헤드램프 안쪽에 이렇게 또 아이덴티티를 심어놨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측면도 한번 볼게요. 일단 측면 굉장히 곡선미가 강한 형태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한번 이렇게 물살을 가르는 듯한 느낌으로 유려하게 곡선미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차의 진짜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차량에 이 벨트 라인 있죠. CLA 같은 경우는 벨트 라인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게 느껴지죠. 근데 쿠페가 가진 전형적인 디자인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캐릭터 라인 경우는 이제 벤츠의 A 클래스 같은 경우가 좀 강렬한 일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 CLA 같은 경우는 캐릭터 라인을 살짝 둥글게 굴려놨어요. 그래서 차체도 살짝 이렇게 곡선미가 느껴지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그 유려한 곡선미를 그대로 단 모습입니다. 아래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좀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더 강렬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자, 후면부도 좀 볼게요. 따라오시죠? 후면부는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CLS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CLS의 그 리어램프를 그대로 계승해 놓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리어램프 밑에 에어벤트가 나와 있어요. 네, 에어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바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테일 파이프가 나와 있는데, 테일 파이프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디퓨저가 나와 있죠. 이 에어벤트와 디퓨저를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공기 저항 개수를 상당히 낮춰서 차량이 좀 더 매끄럽게 주행할 수 있게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을 그냥 세련되게만 신경 쓴 게 아니라 공기 역학적으로 한 점은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량 안쪽에 좀 타서 구체적인 내용들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풀체인지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CLA의 실내에 타봤습니다. 처음에 타자마자 일단 등받이 시트 부분의 느낌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런데 등을 편안하게 기대려고 했을 때 헤드레스트 부분은 조금 딱딱하고,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여서 그런지 약간의 불편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타자마자 딱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이유는 이 세련된 이 실내 디자인에 딱 눈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감각의 세련미가 돋보이는 대시보드가 보이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실까요? 일단 이 앞쪽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좀 두툼한 편이에요. 그리고 가죽들이 결이 조금 다른 가죽이 하나가 덧대어 있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3포크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 터치패드도 둥그스름한데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듯한 두툼한 느낌이 듭니다. 가운데 이렇게 벤츠의 상징 아이덴티티가 크게 나와 있고요. 네. 자, 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센터페시아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25인치의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앞쪽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나와 있고요. 그 우측에는 이 MBUX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정보를 나타내는,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니터가 커진 거는 좋은데요. 이 보시면은 하나로 커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창 같은 경우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시인성이 좋게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기는 모니터는 하나인데 결국 그 창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굳이 이걸 꼭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해요. 이 모니터 바로 밑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굉장히 독특한 모양입니다. 그 터보 항공기의 엔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부분이 그 젊은 느낌의, 스포티한 느낌의 그런 송풍구 디자인으로서 첫 인상을 좀 강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누가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은데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그닥 넓어 보이진 않아요. 조금 좁아 보이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충전 단자도 있네요. 제가 이 차를 타고서는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디테일이에요.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길게 일렬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고급스러운 재질의 또 마감 처리도 보이고요. 가죽 색깔과 또 이 메탈 부분이 또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도어 부분에서 신경을 또 꽤나 써놓은 부분이 보여서 차량의 고급감을 좀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MBUX 시스템이 이 차량에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MBUX 시스템은 말 그대로 뭐 음성 인식부터 시작해서 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벤츠가 첨단 기능을 탑재해서 내놓은 걸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이 차량의 내부를 설명해 주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벤츠의 MBUX 시스템인데요.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에 손가락으로 모양을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딱 스크린 앞에다가 갖다 대면 그 설정한 그 모양 동작에 맞는 기능이 딱 뜹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전자석에서 V로 했을 때, 또 조수석에서 V로 했을 때 기능이 설정되는 거, 시작되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et's do it. Yeah, so if I do the sign from the driver's seat, it will trigger the ambient lighting because this is my action. 이렇게 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달라는 액션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이렇게 차량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It's my turn. Yeah. Right? Navigation, right? Navigation home. Home, Yes. right? Yeah. 제 이 조수석의 V자는 내비게이션을 켜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비게이션 켜줬어요. 이거 사실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틀려고 막 버튼 누르면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운전하다 내비가 필요할 때 이렇게 V자로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Is this system based on like VR system or? Basically, what we're doing is tracking this area here with a camera. We here? are interpreting what you're doing. Exactly. I see. Yes. So, So if you try now, you will trigger the radio because I've just changed it. 지금 또 제 V를 음악을 틀어주는 걸로 설정을 바꿔놔서 제가 또 V를 했더니 이번에 라디오 음악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awesome. Yeah. I'm glad you like it. And what is that? Yeah. Yeah. So basically, with MBUX, you can interact in three ways. The first one would be touchscreen, as I showed you. Yeah. The second one would be here in the steering wheel. You have one way and the other. Is it roller or? It's not. Is it touch? Feel free to. Oh, It's better with a good sound.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쪽 버튼을 살짝 밀었다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 보이시죠? 화면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요. And here, this is the trackpad, and we give haptics. So if you move left or right, you will. 지금 이 센터페시아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크린을 조정할 수 있는 패드가 있어요. 보시면 아주 가볍게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설정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또 내려도 역시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But what if the car is so cold? So it may be like floating. No? N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It will Really? it will still work. Oh, yes, okay. both, all of them. The touchscreen, the trackpad, and the controls on the steering Oh, wheel. I see. Oh, where can I change the gear? Oh, yeah, Yeah. it's right here. Here? Yeah, this is the American style, right? Oh, really? Oh, I Yes. see. This is rear and drive and neutral. And this one? This is just a holder. 아, So you can holder. put the hand here. 아, 제가 처음에 센터페시아 봤을 때 이게 기어가 아닐까? 그래서 변속기가 어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미국 스타일 차라고 해서 변속기는 지금 이쪽에 붙어 있고 이것은 이 터치패드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홀더라고 하네요. 정말 기어 변속기처럼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렇게 MBUX 시스템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이 시스템을 아무래도 이번에 벤츠가 모터쇼가 아닌 CES에서 처음으로 이 월드 프리미어 차량을 공개하는 가장 주된 이유였을 거예요. 이미 첨단 기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벤츠 부스에 와서 월드 프리미어 무려 세계 최초로 공개된 신형 CLA 모델 살펴봤습니다. 직접 차량도 겉에서 둘러보고 또 안에 타보기도 하고 첨단 기능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보니까 이 차량 확실히 젊은 감각으로 디자인된 그리고 첨단 기능까지 무장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는 차량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 차가 1세대보다 분명히 커졌거든요. 길이도 48mm가 늘어나고 넓이도 53mm가 넓어지고요. 또 이 휠베이스 자체도 3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트렁크 사이즈는 460리터에서 450리터로 10리터 정도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이거 역시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봤거든요. 화면 보고 오시죠. Hello, my name is 서영채 and so here is the camera. S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subscribers? Yeah, I'm Florian Martin. I'm originally from Germany. I'm working as a systems engineer for Mercedes, and I'm living in Boulder, Colorado, in the US. Oh, okay, I see. So I'm gonna ask like two questions. For the one is, I know this car is a bit bigger than the first generation, right? But the trunk size is somehow it's a bit smaller than before. So why is it? Yeah. This is, you can see in the back, Uh-huh. the passengers in the back have more space now, Yeah. and I think the rear seats are really comfortable now in the car. Ah. And when you need the space, you also can flap down the seats and Oh, that's have why. more space. Oh, Yeah. I see. Mhm. So for the second question, what is the strong point of this car, in your opinion, maybe? For me, it's like you have all the entertainment and the systems like in the S-Class now. It's an entry-level Oh, car. You know, yeah. you have the nearly self-driving. Right. You have all the safety. Mhm. You have everything with internet connections, whatever you want. So Mhm. normally you had to buy an S-Class. Now you Mhm. can take it from the E-Class. Oh, okay. Yeah. Thank you for Okay. the interview. Thank you. Yeah, thank you. 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2열의 그 공간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 트렁크 부분의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열에 또 직접 타봤거든요. 타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2열이 이렇게 충분한 공간성이 또 확보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또 젊은 감각을 나타내는 차라는 점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신형 CLA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